이내 객관식 마지막 세문항과 주관식 마지막 세문항에 대한 해설을 진행해 봅시다. 16번. 선생님이 그리고 필기가 좀 실수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잡아주길 부탁해. 지금 두 개의 집합을 주었어요. 두 개의 집합을 지금 조건 제시법으로 줬고, 이 두 개의 집합은 다 x를 원소로 갖는데요. a라는 집합. 그럼 조건 제시법으로 줬으면 원소 선언 기능이니까 얘가 나 x를 원소로 갖겠다는 선언 기능이니까 그 바디에 x에 대한 설명이 와야 돼요. 근데 a라는 집합은 지수 부등식의 형태로 x를 설명했고, b라는 집합은 로그 부등식의 형태로 지금 x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조건은 a 합집합 b를 하였을 때 그 결과가 a래요. 그러면 난 얘를 토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집합의 표현 방법이요. 합집합해서 그것이 a라는 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얘를 설명하는 것이고, 얘에 대한 해석은 몇 가지로 하셔야 되는 거죠? 두 가지로 해석하셔야 해요. 두 가지.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첫 번째, b가 a 안에 쏙 이쁘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는 두 번째,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모일 수도 있다는 거야. 상등일 수도 있다는 거야. 또는을 다룬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연산 기호 자체가 합집합을 의미하죠.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난 이제 문제를 해석할 거야. 그런데 누구부터 해석할 거냐면, 여기 지수부등식에는 a라고 불리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정 개수가 있다 보니까 난 누구부터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지? 당연히 이 로그 부등식부터 해석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여기는 미지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최우선 행동영역이 와야 돼. 어떤 최우선 행동영역? 로그 방정식이든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항상 밑과 진수의 미지수가 떴다면 그거부터 최우선적으로 범위를 세팅하고 들어가야 해. 여기 보시면 지금 밑은 2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진수라고 불리는 여기 x가 있고, 진수라고 불리는 여기 x 세제곱이 있어. 얘네들이 양수여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최우선 조건은 x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하자. 문제를 풀 때 요 자체가 밑진수 조건 자체를 표시하고 가는 것이 최우선 행동 영역이 되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자는 거야. 보통 이런 로그 부등식을 풀 때는 로그 2의 x를 우리가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한다면 t의 범위를 세팅해 주셔야 하고, 그런데 이 미시인 로그는 증가함수야. 그런데 x가 0보다 크대. 그러면 t에 대한 범위는 실수 전체가 되기 때문에 굳이 표시 안 해줘도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는 t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구나. t의 범위를 새롭게 세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봐봐.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얘를 꾸미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3 앞으로 뚝 떨어져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t에 대한 범위는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t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꼭 치환을 안 하셔도 좋고, 내가 필요한 건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야. 그래서 다시 얘를 돌려주게 되면 나 t는 로그 2의 x였어요. 얘가 2보다는 작거나 같고 1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뭐의 범위라고? x의 범위야. 그러면 2라고 불리는 건 로그 2의 4가 되고 2라고 불리는 건 로그 2의 2가 돼. 나는 이젠 진수를 비교하면서 x에 대한 범위를 끄집어내겠다는 거죠. 증가함수다 보니까 진수를 비교할 때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x의 범위는 4부터 어디까지? 2까지. 네, b라는 집합은 무한집합이었고 2부터 4까지의 무수히 많은 실수를 다 원소로 뭐하겠다? 갖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B라는 집합의 X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었어요. 해집합 자체를. 그럼 난 이젠 A라는 이 녀석에 주목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왔듯이 별 생각이 안 들죠. 2의 X라고 불리는 문자를 T랑 다른 문자인 K로 치환을 하세요. 내가 너를 치환을 했다. 그러면 K는 여전히 양수인 상태에서 내가 보겠다는 거지. 그럼 얘는 치환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변해? K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K 거기에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K가 난 2차 부등식이 된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인수분해가 이쁘게 되네요. 어떻게? K-A K-1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K에 관한 2차 함수고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뜨게 되면 케이스 분류해야 되잖아요. 왜? A가 1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1과 A가 같을 수도 있고 A가 1보다 작을 수 있는 거 맞지? 여기가 A, 여기가 1일 수도 있어. 원래 기본적인 행동 영역은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해. 괜찮습니까? A가 1보다 큰지 1과 같은지 1보다 작은지 모르니까. 맞아요? 근데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객관식 문제죠.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였고 양수잖아요. 맞아? 굳이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를 케이스 분류해야 해. 이 문제에선 이렇게 그림이 잡힐 거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얘는 K에 관한 2차 부등식이야.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의 답은 뭐를 원하는 거야? 실수 A의 최소값을 원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이렇게 풀 거라는 거야. 내가 치환한 K라고 불리는 건 2의 X야. 2의 X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내가 치환한 이 지수함수는 미시인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야. 괜찮아요? 증가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질 않아. 즉 B의 범위가 2부터 4까지였잖아. 난 통일을 시키고 싶은 거야. 2부터 4까지일 때 그럼 2의 X라고 불리는 이 값은 2일 때는 뭐고? 4고 4일 때는 뭐지? 2의 4승인 16인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X의 범위가 이거였다면 2의 X에 대한 범위는 16부터 어디까지야? 2를 대입하면 4까지 얘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부등호의 방향이 증가니까 바뀌질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건 B가 A의 부분집합이어야 해. B가 A에 쏙 들어가거나 A랑 B랑 상등일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하니? 그럼 이렇게 풀면 되잖아. K가 2의 X야. 그러면 4부터 16까지 즉 4와 16은 1과 A 사이에 이렇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있겠어? 범위 일치시킨 거 맞죠? 이해해? B가 A 안에 쏙 들어와야 되니까. 괜찮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여기지. 16보다는 A가 뭐하다는 거야? 크다라는 거야. 부등호 문제를 풀 때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등호가 오냐 안 오냐겠지. 괜찮습니까? 여기 등호 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등호가 왜 올 수 있어? 아니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상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우리 둘이 같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보다 A가 커야 되지만 우리들은 뭐해질 수도 있다?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은 16이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7번 문항. 다시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사진을 누가 한 명 찍어줬으면 좋겠어요. 한태가 찍을까? 도너가? 17번. 케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8단 케이크래요. 이야기를 한번 볼게.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한다. 거기다 밑줄. 일정한 비율이 중요해. 일정한 비율.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우죠. 얘를 뒤에 가서는 복리법이라고 부르고 수열 파트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또는 전월에 비해 또는 하여튼 이전 거에 비해 일정한 비율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식을 우리는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걸 뒤에 가선 복리법이라고 부르며 a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r의 전체 n승, 이때 a라고 불리는 얘는 현재의 양을 뜻하고 수열 파트에 가서 원금 이렇게 부르고, 얘가 바로 결국은 비율이야. 그리고 n이 뜻하는 건 시간에 대한 단위겠죠. 괜찮습니까? 이게 t라고 써도 되고 n이라고 써도 되고, 하여튼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관건이에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를 하는데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야. 맨 밑바닥이 제일 큰 상태에서. 이때 2단의 부피를 p라고 하자. 그러면 2단의 부피는 한 번 감소하였으니 나는 1단의 부피를 a라고 이렇게 세팅하겠다 이거야. 그럼 2단의 부피는 한 번 감소하였을 테니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r, 감소일 땐 마이너스, 증가일 땐 플러스, 한 번 이렇게 감소했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p라고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4단의 부피를 q라고 하자. 4단. 그럼 1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피가 몇 번 일정한 비율로 3번 감소하는 거니까 나는 얘를 a의 1 마이너스 100분의 r의 3승이요. 3번 감소하였습니다. 얘를 q라고 합시다.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8단의 부피를 p와 q로 나타내 주세요. 8단이요. 8단이라고 불리는 얘는 a 1단의 부피에서 몇 번 감소하는 거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7번 감소한다. 얘를 뭐로 나타내 달라고? 8단을 p와 q를 이용해서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자는 거지. 이 자체는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객관식 문항에 이 자체를 여기다 대입하셔도 좋고 그냥 답 자체는 이렇지 않겠습니까? 7을 만들면 돼요. 어차피 우리들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q를 세제곱하면 9승이 되죠? 내가 원하는 건 몇 승? 7승이에요. 그래서 p제곱으로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q 자체는, q의 세제곱 자체는 앞에 거 a를 세제곱하고 1-100분의 지수법칙이죠. r에 9승이고, p를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a는 제곱이 되고 그리고 나서 1-100분의 r의 전체 제곱이 되니 이 자체를 계산한 것이 결국 얘겠네요. 그래서 노란색 자체가 답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항이었고 단순 대입 문제다 보니까 이젠 18번 문항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y는 절대값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리고 나서 플러스 b, 여기에 전체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얘들아. 절대값이 있다는 건 x축 아랫부분을 뭐 했다는 거지? 꺾어 올렸다라는 거야. 그치? 맞아요? x축을 꺾어 올린 거야. 그러면 사실 이런 생각이잖아. 그럼 원래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지. y는 3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플러스 p 였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a가 갖는 기능은 x축에 대한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 b가 갖는 기능은 y축에 대한 평행이동. 변치 않는 사실은 이 지수함수의 밑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의 1차항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1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그래프다 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가 않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치? 그러면 봐봐. 그림이 없었다라고 나는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b가 양수일 때는 그 그래프는 이렇거든요.
B가 양수였을 때는 이 그래프의 개형은 변하지가 않아 얘들아. 그리고 점근선이 뭐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 나 점근선이요. 점근선이 결국 y는 b예요. 요 사실도 변하지가 않는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b가 양수였을 때는 나 점근선이 이렇게 있겠네. b.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감소하는 그 개형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야 그럼 꺾어 올려도 자기 자신이었겠지. 맞아? b가 0이었을 때는 두 번째 b가 0이었을 때는 나 점근선 자체가 x축이 돼.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래서 꺾어 올려도 자기 자신이야. 세 번째 b가 음수였을 때는 그때는 b가 음수였을 때는 내가 점근선 b인데 y는 b인데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그려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얘가 점근선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이 그래프가 어떻게 지나는지는 이렇게 지나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괜찮습니까? 아직 A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얘가 꺾어 올라간다는 거야. 얘는 꺾어 올려도 뭐고라고? 자기 자신일 테고 꺾어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꺾어 올라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아? 여기서면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근데 이 문제는 쉬웠던 이유가 너보고 이런 케이스 분류 가정 없이 가정 없이 그냥 준 거잖아요. 뭐를 준 거죠? 꺾어 올라가는 건데 그림을 선생님이 이상하게 그렸지. 얘가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꺾어 올라가야 되고 이쪽 부분이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꺾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이 꺾어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그림 자체를 문제에서 이 그림이라고 오픈해주고 갔죠. 괜찮습니까? 근데 그림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케이스 분류했었어야 돼요.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라는 요 말을 해드리고 싶었고, 그럼 B는 음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림 자체가 호노노노노 어떻게 그려져 있냐? 요렇게 꺾어 올라갔대요. 그러면 봐봐 얘들아,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있었을 거야. 얘가 꺾어 올라간 거니까. 그때 요 점근선의 이름이 뭐라고? y는 b라고. 그러면 이때 꺾어 올라갔으니까 꺾어 올라간 얘 점근선, 요렇게 점근선이 있었을 텐데 얘는 y는 마이너스 b였을 거야. 괜찮습니까? 꺾어 올라간 그래프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줬지. 그 점근선이 뭐라고 줬어? 2라고 줬잖아. 나 2예요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의 값을 구한 거죠. b의 값이 뭐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구했죠. 괜찮습니까? 그쵸? 꺾어 올라간 거. 그래놓고 지금 b의 좌표가 여기가 0,16이래요. 그림이 망했죠. 그림이 망했어요. 원래는 여기다 그리려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b가 이 정도 있었을 것이고 요렇게 오면서 요렇게 꺾어 올라간 그래프였다는 거야. 하여튼 여기가 몇 콤마면 0,16이었다는 거지. 대입하세요. 지나는 점을 알려줬으니까. 대입을 하시면 나 16이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a 그리고 b의 값이 아까 구했던 마이너스 2요. x가 0일 때요. x가 0,16을 지난다고 했던 거 맞죠? 그래서 0,16을 여기다 대입하고 있어요. 그럼 3의 a 그리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요. 요렇게.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a의 값을 구해내실 수 있겠죠? a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로그 3에 호도록 넘어가시면 18이다. 네, a와 b 미정계수를 다 결정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AOB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즉, 요 삼각형의 면적을 묻고 있어. 그럼 게임이 끝났네. 나는 요 점 x절편만 찾으면 끝나잖아요. 괜찮습니까? x절편만 찾으면 끝나잖아.
그럼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짓자 얘들아. 저 함수 자체의 이름은 y는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a의 값이 로그 3의 18 그리고 b의 값이 마이너스 2 여기에 절대값이 붙어있는 놈이었어. 난 여기에 좌표만 찾으면 끝나.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y 값이 0이 되는 얘의 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지지. 그런 x 좌표만 찾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니까. 맞아? 그러면 게임 끝냅시다. 마이너스 2가 2양 되면 2요. 내 눈에 얘가 직수법칙에 있어서 3의 마이너스 x 곱하기 3의 로그 3의 18로 보여요. 치수법칙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결국 얘의 값은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 이 값 자체가 몇인 거죠? 18인 거죠. 18이요. 양변 18로 나누세요. 즉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x입니다. x의 값은 뭐죠? 2요. 즉 여기가 2,0이었다는 거죠. 문제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 2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16이요. 그래서 답은 16입니다. 네, 이렇게 객관식 마지막 문항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이제 주관식 문제도 가봐요. 21번부터 봅니다. 이런 문항 틀리면 안 된다 얘들아. 실생활 외적 영역의 단순 대입 문제인 거 맞지? 나는 어디에만 주목해? 주어진 시계만 주목해. 미시 10인 로그니까 10 자체를 생략할게. 그럼 너는 딱 문자가 갖는 기능에만 주목하면 되는 거야. 에너지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인 리히트 규모. 넌 그냥 규모이구나. K라고 불리는 건 그냥 상수래. 그리고 그때 에너지 끝난 거야. 왜? 요 자리에다 적당하게 나는 뭐 할 테니까 대입만 할 테니까. 그럼 이제 시작해 보자는 거지. 밑에 식을 읽으면서 대입할 거야. 어느 해안에서 처음 발생한 리히터 규모가 A인 지진의 에너지가. 그러면 에너지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볼게. 로그 2 규모가 A. 그래서 여기다 A라고 이렇게 갖다 쓸게. 규모가 A일 때 에너지를 그냥 선생님이 2A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면 K 더하기 1.5A 이러면 되잖아. 괜찮습니까? 규모가 A일 때 그때 에너지를 2A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나서 규모가 9인 규모가 9? 그때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로그 2 9라고 살짝 갖다 쓸게. K 플러스 여기가 A, M 대신 9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13.5가 돼요.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가 뭐를 구하라는 거냐? 주어 A일 때 에너지가 얘가 주어야. 근데 이 주어가 누구의? 2구의 규모가 9일 때 에너지의 몇 배다라고 되어 있어요? 0.1의 6배다. 10분의 1의 6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 놓고 너보고 A의 값 좀 구해달래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요 식에 대해야 될 거 아니야. 얘 읽을 때 한글로 읽을 때 너 어떻게 읽는다고? A는 3B 이거 어떻게 읽어? A는 B의 몇 배다? 3배다 이렇게 읽잖아. 똑같은 거잖아. A일 때 에너지는 9일 때 에너지의 10분의 1의 6승입니다. 이런 거지. 괜찮아요? 네. 그러면 끝난 것 같아요. 왜요? 여기에 주목하세요. 요 식이에요. 여기 상용 로그예요. 2의 A라고 불리는 것은 10에 2의 A야. 미시 10인 로그야. 10에 K 플러스 1.5A는 10분의 1의 6승 곱하기 나 여기에 주목해 주세요. 2구요. 여기요. 2구는 마찬가지로 상용 로그니까 10에 K 플러스 13.5요.
이러면 되죠. 우변이요. 밑을 10으로 통일합시다. 10으로 통일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6과 얘를 더하세요. 그러면 K 플러스 뭐가 됩니까? 7.5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지수만 비교하면 우리들은 같다가 되니 결국 얘를 만족하는 A의 값은 뭐더라? 5더라.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꽤 쉽습니다. 22번 2차 방정식이 뗍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는 는 0이요. 탄젠트 섹타와 탄젠트 섹타분의 1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다. 그럼 근과 계수 나와야 되겠죠? 근과 계수 기본적으로 대입의 컨셉이 오셔도 되고 근과 계수가 오셔도 되고 먼저 근과 계수 갑니다. 두 근의 곱부터 볼게요. 우리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되죠? 1이에요.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이면 a예요. 끝났네요. 얘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x-1의 전체 제곱은 는 0이잖아. 그럼 얘도 1이었고 얘도 1이었다라는 거지 뭐. 괜찮아? 근데 그 섹타는 유일하게 정해지진 않죠. 물론 예각의 범위에서는 섹타가 몇 도였어요? 45도 4분의 파이겠지. 예각의 범위 내에서는 맞아? 근데 탄젠트는 주기함수다 보니까 90도씩 더해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섹타가 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한테 묻는 건 예각의 범위에서는 45도가 될 수도 있고 135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근각계수를 다시 써봐. 근각계수 관계를 쓰게 되면 뭐냐? 탄젠트라고 불리는 건 결국 C분의 S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요. 역수잖아요. S분의 C요.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면 얘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러면 통분이요. CS분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니까 통분하는 거죠. 1은 결국 2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뭐를 구해달래? A분의 나 A분의 S 곱하기 C 얘의 값이 답이라는 거야. A의 값은 뭔데? 1. 그래서 여러분한테 묻는 건 S, C SC의 값은 몇?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답 자체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의 값은 1이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항, 1의 마지막 문항이 23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k 곱하기 2의 x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지 x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이 부등식 자체가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문제는 되게 깔끔하네. 실수 k의 범위 좀 구해주세요. x에 대한 절대 부등식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시작하죠. 지수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를 풀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고 가겠어요? 2의 x를 t로 치환하겠죠? 편히 보고자요. 그러면 t의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들어가실 거고 x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요. 맞아? 그래놓고 얘를 이젠 t에 관한 식으로 꾸밀 거예요. k 곱하기 t는 작거나 같다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
그래서 너를 t에 관한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만들면 결국 이렇게 했네요.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나 이양 호도록 하시면 1 플러스 kt 더하기 4가 난 얘를 이쪽으로 호도록 이양했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를 푸는 거겠네. 정말 중요한 건 요 t에 대한 범위. t가 0보다 클 때 치환을 한 거잖아. 네가 t로. 그치? 그럼 t에 대한 범위가 필요하고 t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 얘가 절대 부등식이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난 요 식을 이젠 ft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t에 관한 함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젠 행동 영역이 이렇게 와야 되네. 나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없어. t에 관한 2차 함수야. 만약에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케이스 분류해야 해. 하지만 얘는 t에 관한 2차 함수인데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이 변하질 않아. 호노록 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네. 그럼 와야 되는 건 대칭축. t는 대칭축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분의 1 플러스 k 요렇게 되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 난 t가 0보다 클 때를 보고 싶은데 0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행동 영역 오면 되는구나. 보통 고난도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테크닉이죠. 케이스 분류하자. 첫 번째요. 호로로로로 나 이렇게 있어요. 나 t인데 2분의 1 플러스 k예요. 이것이 대칭축입니다. 그러면 0이 대칭축에 어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0보다 클 때를 보는 건데 0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칭축의 어느 쪽? 왼쪽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가자 얘들아. 즉 0보다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 이때 본다는 건 0보다 얘가 크다는 거니까 k에 대한 범위로 얘를 이쁘게 케이스를 나타내게 되면 1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는 거야. 그럼 결국 뭐라는 거야? k는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야. 이게 첫 번째 경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케이스 분류를 다 분류해 놓고 가자. 호로로로로 나 대칭축이 t는 2분의 1 플러스 k인데 이 자체가 0일 수 있다는 거지. 나 대칭축 자체가 0일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이때는 이렇게 보자라는 거고 이쪽 범위만 보자는 거고 이때 0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이때 k에 대한 범위로 나타내게 되면 네가 0이라고 나 k가 마이너스 1일 때야. 세 번째 호로로록 나 대칭축 t는 2분의 1 플러스 k인데 나 0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대칭축의 무슨 쪽?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즉 얘가 0보다 작을 때. 괜찮습니까? 이때의 범위 자체는 1 플러스 k가 음수일 때니까 k의 값이 뭐보다 작을 때예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별게 없잖아. 이게 기본 컨셉이라는 거야. 대칭축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 대칭축 자체가 k라는 미지수 표현이 되니 맞아? 0의 위치가 대칭축의 오른쪽. 대칭축과 같을 수도 있고 대칭축의 오른쪽이나 왼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k에 대한 범위로 표현한 겁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문제 끝냅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야? 이 함수가 ft 되니까 그럼 넌 어떻게 풀면 돼? 아니 ft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즉 0보다 클 때 이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t가 0보다 클 때 ft의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게 문제풀이의 끝이라고. 그럼 이제 조사하자는 거지. 얘들아 이 범위 속에서의 최소값은 나죠?
괜찮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범위가 누구에 대한 범위야? 항상 잊지 마. 네가 구하는 범위는 실수 K의 범위야. 괜찮습니까? 시작합니다. 나 최소값이라는 건 K로 표현하는 거예요. FT로 표현하지 마세요. K로 표현하는 거니까. 즉 내가 최소값이야. 즉 FK가 최소값이란 말이야. 아이고 FK F 2분의 1 플러스 K. 이 그림 속에서는 나를 최소값이라고 불러주세요. 괜찮습니까? 그쵸? K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게 내 목적의식이에요. 그래서 계산합시다. 이젠 이 식에 2분의 1 플러스 K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분모를 제곱하면 4요. 분자를 제곱하면 K의 제곱이요. 거기에 마이나 2분의 1 플러스 K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1 플러스 K의 여전히 전체 제곱이 되고 거기에 플러스 4가 됩니다. 여러분. 이 최소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계산. 나 마이너스 4분의 우리 둘이 계산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거기에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계산을 좀 끌고 가볼게. 그렇다면 결국 호로록 이쪽으로 넘기셔도 되고 뭐 개인 취향 4분의 결국 1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해서 정리합니다.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K의 값은 인수분해 딱 하시면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K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이제 최종적으로 쓸게요. 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는 3보다는 뭐하고? 3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5보다는 뭐해?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1번에서 나오는 K의 범위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봐봐. 주의해. 얘랑 얘랑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의 관계여야 해. 맞아? 이 범위 속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생각하는 거라고. 맞아? 그래서 1번 케이스에서 나오는 범위 자체는 답을 이제 노란색으로 갖다 쓸게. 얘도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해야 해. 그치? 내가 원하는 이 그림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였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교집합 어떻게 돼?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크고 3보다는 뭐하다? 작거나 같다. 네, 이것이 1번의 답입니다. 1번에서 나왔던 답이에요. 그쵸? 이제 2번 봅니다. 얘들아 2번 문항을 보시면 나요 0일 때가 최소예요. 빵꾸 뚫려 있어요. t가 0보다 클 때니까 빵꾸를 뚫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그림이든 이 그림에서는 누가 최소예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지. 아니에요. 그렇잖아. 내가 너한테 그림을 이렇게 그려줬어. 이런 함수에 최소값이 존재해? 안 존재하지. 여기에 점의 좌표가 1,4였다라고 쳐. 그럼 4가 최소니? 아니 빵꾸인데? 그럼 4.01이라고 말할 거야? 아닌데? 4.001도 있는데? 아니면 4.001도 있는데 맞아? 4.001도 있는데 맞아? 최소값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 맞지?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지. 0일 때의 함수값은 어떻게 돼? F0의 값은 뭐지? F0, t에 관한 함수야. F0의 값은 4지. 맞아? 4잖아. 즉 여기의 좌표가 0,4라는 거야. 이 그림에서도 얘의 좌표가 t가 0일 때의 값은 0,4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해? 그렇잖아. t가 0일 때 맞아? 0,4 0이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 맞아? t에 관한 함수인데 0,4잖아. 그럼 얘는 0,4? 그럼 네가 4니까 x축은 원래 이 아래에 있었던 거야. 이 그림에서도 x축은 원래 이렇게 아래에 있었던 거지. 맞아?
항상 성립하는 그림이었지. 그 말은 뭔 말이야? 항상 성립하는 그림이라는 말은 뭔 말이야? K는 -1일 때도 되고 항상 참이니까 맞아? K는 뭐여도 된다는 거지. -1보다 작을 때도 항상 참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난 이젠 최종적으로 답을 맞힐 거라는 거지. 네가 원하는 건 1번가 2번가 3번 우리들의 무슨 집합을 구하는 거야? 합집합을 구하는 거지. 왜 합집합이죠 선생님?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잖아. 경우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그러니까 합집합이지. 그러면 나도 만족하면서 나도 만족하는 이때의 답은 어떻게 돼? 수직선으로 살펴줄까? 1번은 -1에 빵꾸 뚫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였어. 이게 1번이었어. 그런데 2번은 누구일 때도 된다고? -1일 때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1보다 작을 때도 다 된다는 거지. 그럼 답은 뭐야?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요 자체가 답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객관식이 아니니까 답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K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네, 마지막 문항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여러분한테 묻는 것은 이참수의 문제인데 케이스 분류를 네가 잘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죠. 답은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입니다. 해서 1회의 해설을 끝냈습니다.